오늘 해볼 이야기는 설명조 문장의 예시와 해결 방법입니다. 제가 설명조 문장에 대해서 얼마 전에 영상을 찍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걸 찍으면서 정확하게 예시랑 해결 방법을 정확하게 제가 이제 해결을 많이 이제 제대로 못 알려드린 것 같아서 이번에 피드백을 하던 중에 좀 괜찮은 이제 예시랑 해결 방법 같은 거가 좀 생각이 나서 이제 다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같은 주제지만 이거는 훨씬 더 유익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설명조 문장이라고 제가 피드백 드리면서 엄청 많이 말하는 게 있어요. 진짜 많이 말할 거예요. 이거를 10명, 그러니까 보통 처음 글 쓰시는 분들의 글 쓰는 사람의 분들 중 10명 중에 9명? 10명 중에 9명 정도가 이거를 많이 쓰고요. 그리고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허용이 되는 게 있고 허용이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다 이렇게 쓸 필요는 없어요. 아예 100% 다 이렇게 쓸 필요는 그 설명조 문장을 안 쓸 필요는 없는데, 근데 이게 너무 많아지면은 문장이 되게 이상해져요. 진짜. 그리고 어설퍼집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예시를 하나 딱 들어드릴게요. 이거 예시를 하나 드릴 텐데 보시면은 조금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첫 번째 예시예요. 첫 번째, 나의 말투는 차가웠다. 나는 차가운 말투로 말했다. 여기서 뭐가 설명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처음 거는 내 말투가 차갑다고 내가 내 자신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투는 차가웠다고 내가 내 자신을 이제 알려주는 거죠. 독자한테 이걸 설명을 해준다고 말하죠. 그래서 이게 설명조 문장이거든요. 그런데 나는 차가운 말투로 말했다. 이거는 설명이 아니죠. 이건 행동입니다. 자, 보시면요, 이건 행동이고요, 이거는 위에 거는 설명이에요. 이게 근데 나의 말투는 차가웠다 라고 들어갈 때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분명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저 문장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저런 설명 문장으로 채우면은 문장이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말투는 차가웠다보다는 나는 차가운 말투로 말했다 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설명을 행동으로 바꾸면은 훨씬 자연스러워져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다른 예시를 하나 드릴게요. 내가 산 그 물건은 비쌌다. 나는 물건을 비싼 값을 주고 샀다. 이것도 보시면 위에는 설명이고요, 아래가 행동이거든요. 자, 이거는 주인공이 행동을 하고 난 이후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나는 이미 샀고요. 그 물건은 비싼 건데 나는 이 비싼 물건을 샀어. 이거는 이 전체가 다 행동이야. 그래가지고 이게 훨씬 더 봤을 때, 읽었을 때 가독성이 훨씬 좋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가독성이 훨씬 좋아요, 이런 문장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쓰시다 보면은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짧은 문장 내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 근데 가장 흔하게 보이는 문장 같은 경우가 이 인물 묘사 같은 경우가 좀 그랬거든요. 인물 묘사 같은데 이거예요. 나를 바라보고 있는 여인은 여신처럼 아름다웠고 차가운 눈매를 지니고 있었다. 이게 설명이죠. 이건 설명입니다. 자, 이걸 바꿨으면은 여신처럼 아름다운 여인이 차가운 눈동자로 나를 바라보았다. 이 의미는 같아요. 이거가 위의 문장이랑 아래의 문장이랑 두 개가 똑같은 의미거든요. 근데 요거는 요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고요, 여기서는 요렇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냥 수식을 하는 건데 어차피 똑같은 의미 자체는 똑같은데 여러분이 그냥 보시기에도 누가 봐도 아래쪽 문장이 조금 더 자연스럽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근데 이제 처음 쓰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써요. 진짜 이런 문장이 거의 그냥 한 3번에 한 번꼴로 나와요. 계속 이게 나와요. 계속 나오는데
내가 근데 제가 정확하게 죄송스럽지만 이거 뭐 형용사다 수동태다 뭐 어차피 이런 거를 제가 설명해 드릴 그게 없어요. 뭐 능력이 없어. 아, 내가 국어 국문과를 나왔는데 솔직히 이거를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드려야 될지 정확하게 국어학적으로, 그러니까 국문학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하고, 어쨌든 이렇게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을 설명해 드릴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간단하게, 자, 이 두 문장에서 뭐가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보셨을 때 그냥 한번 이거를 보시고 어떤 게 더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까? 대답은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사실 소설로 봤을 때, 특히 웹소설로 봤을 때는 압도적으로 아래쪽이 자연스럽거든요. 진짜. 이거는 특히 진짜 설명으로, 이거는 사실 진짜 이거는 소설로 보시면은 위의 문장이랑 아래 문장이랑 굉장히 차이가 심해요. 거의 괴리감이 들 정도로 심해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를 내가 뭔가 좀 내 소설을 읽어봤을 때 이런 위의 문장의 비율이, 그러니까 참고로 말하지만 모두 없애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게 다 없애면 이상해져요. 오히려 그것도 이상해집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소설이 길어져요. 이거를 아래쪽 문장으로 바꾸면은 행동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이게 길어지거든요. 설명으로 간단하게 끝낼 필요가 있는 문장도 있어요. 하지만 모든 문장이 그러면은 전혀 몰입이 안 됩니다. 진짜 장난이야. 제가 읽으면서 느끼는데 이 설명 쪽 제가 피드백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솔직히 피드백을 진짜 많이 했는데 거기서 설명 쪽 문장이 많으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위의 문장이 많으면은 몰입이 전혀 안 되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이거는 왜냐면 이거는 상상이 되거든요. 이거는 행동이기 때문에 실제 내 머릿속에서 그 장면이 움직인다는 느낌을 받는데 위에 거는 딱 끊기는 느낌이에요. 그냥 옆에서 누가 친절하게 정답 답안지를 가지고 저에게 알려주는 느낌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상상력을 자극하는 소설, 그러니까 소설 같은 경우에는 소설이란 건 웹소설, 특히 웹소설은 캐릭터와 캐릭터의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캐릭터가 행동을 하지 않고 모조리 다 설명을 해버리면은 내용이 애초에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분명 글자는 있거든요. 내용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장을 내가 쓰고 있지 않은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거를 보고 스스로 좀 바꿔가는 노력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같은 주제로 죄송스럽지만 한 번 더 찍게 됐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